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네.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시지 않으면 버스, 지하철, 택시를 타실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동안 현행 법령상 강제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는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마스크 착용을 좀 소홀해졌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최근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서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뭐 승객뿐만 아니고 기사님들도 마스크 지금 뭐 잘 착용하고 그럼요. 계시지만 네.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최근 운수업 종사자의 확진이 네. 21건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에요. 네, 내일부터는 여객기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고요. 또 철도를 타실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는 승차 제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뭐 더워져서 조금 덥고 답답하더라도 네. 이 좀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글쎄요, 내 가족 그리고 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보호벽, 방호막이 아니겠습니까? 꼭 좀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안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륙은 밤새 복사 냉각으로 해안은 서해상에서 해무가 몰려왔습니다. 일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고요. 태안은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서해대교와 서해안 주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국지적으로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는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막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난 25도, 아산 24도, 세종 26도, 대전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전이 28도까지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네. 뜨끈뜨끈합니다. 그럼요. 뜨겁습니다. 저 구매 금액을 할인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소득공제에다가 일정 금액을 쓰게 되면 현금으로 되돌려줘서 네. 이 알뜰 소비자들한테는 지금 뭐 최고의 기회라고 그러죠. 네. 그럼요. 저희 아침이 좋다에서도 이 대전 지역화폐 온통 대전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수차례 소개를 네. 해드렸잖아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도 살리고 또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도 되니까 네. 온통 대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냥 천지가 다 대전, 네. 온통 대전. 네. 지자체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요, 네. 사실상 지역의 소비와 유통이 이제 좋아지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경림 씨는 알뜰, 알뜰. 생활의 알뜰 뭐를 글쎄요. 제가 알뜰한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딱 두 가지. 치약이랑 화장품 사용할 때 정말 한 방울이라도 더 쓰려고 그 용기를 반으로 잘라서 삭삭 긁어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씁니다. 그 치약을 요즘에 톨로 쓰나 봐요. 치약은 화장품 얘기고요. 치약은 반으로 잘라서 오죽하면 쭉쭉 짜고요. 치약 같은 경우 이렇게 딱 껴서 이렇게 말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나와 도구도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습관인데 이제 쿠폰 뭐 이렇게 시켜 먹거나 네. 뭐 하면 쿠폰 모으는데 요즘에는 이제 쿠폰도 있지만 포인트 포인트. 이게 숨어 있는 포인트 잘 찾아서 쓰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알뜰해질 네.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온통 대전을 더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알뜰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안 살림 챙기는 노하우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은 뭐 훨씬 더 많으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알뜰한 살림 이야기를 사진 사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알뜰한 당신, 우리 집 살림 꿀
꿀팁은 네. 배워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네.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꿀팁들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어제도 저 아는 지인이 또 받으셨더라고요. 와. 당첨이 됐다고. 어우. 보내보세요. 네. 예. 뭐 기분 좋게 저희들한테 알뜰 꿀팁 가르쳐주고 선물로 받고 좋잖아요. 네. 자, 오늘 또 화요일인데요. 네. 오늘은 좀 하루 앞당겨서 오. 이수진 리포터가 들어왔어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일찍 보니까 더 좋네요. 더 반갑네요. 아유, 이렇게들 반겨주시네. 그러니까 내일 박창기 리포터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는겨? 네. 똑주부잖아요. 알뜰한 정보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아니에요. 괜히 여기에 똑주부 이름표가 붙었겠냐고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꽉꽉 채워서 그 알뜰한 정보도 묶고 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준비해 왔거든. 화면 안에 꽉 채웠습니다. 네. 야. 야, 과연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길래 그러게,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우리 조금이라도 좀 물건 싸게 살려고 발품 팔아요. 그래서 네. 1,000원, 2,000원만 아껴도 아이고 돈 번 것 같아. 이런 어. 기분을 느낀다고들 하는데 만약에 1년 내내 할인된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집 가게에 도움이 될 만한 알뜰한 정보를 묶어 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아유, 뭐 바꾸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냉장고, 여기에 소파에다가 식탁이라면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야? 아직 모르세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짠순이 짠돌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천 원만 저렴해도 귀가 솔깃해질 판국에 같은 제품을 거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도 아닌 것이 가격까지 착해 알뜰 쪽의 사랑을 받고 있는 리포브 세계 속으로 똑주부 큐! 똑주부 리더가 발동한 이곳. 이게 다 뭐야? 어머, 세상에. 만물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도 있어 싶을 정도의 종류와 품목들이 예상을 깹니다.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네. 네, 저희가 만물상 같이 물건 같은 게 다양합니다. 인터넷 가격에 최대한 30에서 50% 정도. 그러고 말만 잘하면 더 싸게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리포브 매장이 뭔지 궁금하시죠? 반품이나 스크래치 상품, 전시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데요. 여기선 매의 눈이 필수입니다. 한 번 둘러봐서 몰라요. 두 번, 세 번 둘러봐요. 이게 여기 있었어? 이렇게. 보물창고, 보물창고. 물건도 저렴하고 종류도 많고 동네에 가깝고 네,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주 오면 안 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쓰던 걸 재사용하는 중고 매장이 아니라 다 새 상품이니까 쇼핑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번 사보고 가자. 진짜 가자. 저희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될 것 같아. 날 잡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마음에 뭐를 사겠다고 염두에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있으면 득템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니, 여기 오면 돈을 더 쓰게 되는 건가 봐. 아니죠. 뭐 이거 예를 들어 뭐 하나 살 거에 3개? 이렇게도 사가니까 잘 눈품은 잘 팔면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들으셨죠? 이곳에선 발품과 눈품을 잘 팔아야 된다는 거. 괜히 신받다가 아니에요. 득템을 했죠. 그러게. 네, 이것도요. 지금 샴푸가 없어서 신랑이 계속 샴푸 좀 사달라는데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이거 시중에 가면은 2만 원대가 넘어가요. 참새가 방앗간 지나듯이 오는데 올 때마다 죄송해서 좋은 물건 득템하면서 죄송도 하지만 좋은 물건 사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이곳. 좋은 가격에 인심까지 넘칩니다. 57,500원인데 500원 빼서 57,000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마음에 쏙 드는 물건들에 반하고 전부 다들 싸다 뭐 입에 침이 마르게들 말씀하시는데 아니 거기서 빠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100원, 200원 이런 것들은 다 결제할 때 빼드리고 그리고 2% 적립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13% 할인을 해드리는데 15%의 혜택을 또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디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똑주부도 알뜰 장보기에 도전해봤습니다. 가성비가 갑 중에 갑이에요.
안 그래도 이 물건 봤었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24,000원이요. 어머 역시나 더 싸네. 2,000원이나 더 싸긴 싸요. 이거 가져갈게요. 네. 이거 2,000원 싸다고요? 아닌데 저희 그러면 제가 한번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아니 그냥 싸서 가져간다고요. 네. 안 돼요. 저희는 인터넷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해 놓기 때문에 26,000원이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네네.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이 주인장들 뭐 남을까 싶어요.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이제 맞춰서 해드린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야 약속한 건 지키자. 그럼 저렴은 저희의 나눔입니다. 30% 착하게 할 거면 그대로 지켜야 돼. 맞아요. 이게 웬 떡이야?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멀리 떠나긴 그렇고 우리 가족만 쉴 수 있는 공간 캠핑이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적한 야외로 떠나면서 캠핑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캠퍼들의 성지. 저렴해도 이보다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캠퍼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저렴한 걸 많이 찾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가격대가 너무 세서. 다양한 걸 보고서 거기에 맞는 가격이나 아니면 기능이나 맞는 걸 살 수가 있으니까 언제 와도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캠핑 장비 한번 구입하려면 웬 품목이 그렇게도 많은지요.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선 물건도 가격도 한눈에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제품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가격대가 다 저렴하거든요. 또 다른 데 비해서는. 제가 이거 인터넷 보고 왔는데 59짜리 해도 1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1,800원. 109짜리가 거의 반 가격인 거죠. 직접 보고서 또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 배송 기간이 없으니까. 알뜰 쪽의 구매 기준은 인터넷까지요. 인터넷보다 저렴하고 배송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까 알뜰 쪽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거 손잡이 이거 고무라서 좋다. 가지고 있는 거가 조금 단점이 있는데 그게 보완이 되는 제품이 있으면 거기다 가격이 저렴하면 욕심이 생기죠. 집에서 쓰는 것도 많아요. 사서. 다른 텐트가 있는데도 괜찮은 텐트가 저렴하게 있어서 충동 구매한 적 있어요. 아니요, 후회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거품을 싹 거둔 가격에 만족감은 100배. 정해진 물량 때문에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절 데가 없대요. 미리 주문해야 된다고 하면. 물건 들어오는 날 기다려야죠. 뭐. 대량으로 전 지점이 이제 동시에 공동 구매 형식으로 이제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고 내려간 그 혜택을 고객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똑주보 레이더에 들어온 마지막 이곳은 세종시입니다. 규모부터 남다름을 자랑하는데요. 웬만한 가구 매장보다 물건이 더 많습니다. 어디 수량뿐인가요? 종류도 워낙 다양해서 원스톱 일사천리로 쇼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세상에. 이야. 30에서 50% 할인은 기본이고요. 추가 할인까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통 마진을 완전히 제외한 거죠. 다이렉트로 소비자들한테 가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중간에서 없어져서 싸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퍼브 시장 규모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알뜰 소비자가 늘었다는 얘기겠죠. 시중보다 훨씬 싸고 저렴하고 가격도 정찰제라. 지금 가격대 보니까 물건 대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도 지금 해서 추천해주고 싶고 그러네요. 전 저만 알고 싶은데요. 가격뿐이 아닙니다. 가전도 리퍼브 상품이 가득한데요. 특히 가전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가격 확인 후에 금세 품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말 좀 물을게요. 마음에 들었다 해서 봤더니 죄다 판매 완료가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객님께서 생각하신 그 가격보다도 3분의 1가량 가격이 저희가 더 싸다 보니까는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그런데 왜 싸냐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싼 이유는요. 일단 고객님들께서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반품한 제품들을 저희 쪽으로 다시 매장에 들어오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퍼브 매장 하면 사실 가전이나 가구는 한 번 사려면 큰 맘 먹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중고 제품도 아니고 반품이나 전시 상품이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새 건에 진배 없는 거죠. 좋은 건 소비자들이 먼저 한다니까요. 보통 이런 거 사려면 못 줘도 60은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39만 원이면 싼 거죠. 이왕이면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이 물건이 없다 하니까. 한 발 늦었네. 네. 리퍼브 매장 하면 여러 품목들을 창고용으로 쌓아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화점 못지않아요. 물건들이 한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딱 30분 동안만 보고 계신 상품을 30% 추가 할인 더해드리겠습니다. 야, 가는 날이 개탄 날이지 뭐예요. 30분 동안만 추가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이런 반짝 세일이 자주 열린대요. 나는 넘게 팔던 건데 지금 17,000원에 드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반값인데 거기다가 30%까지 더 세일. 그러게요. 좋은 거 많아요. 정말 모든 가전을 다 바꾸고 가구를 다 바꾸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이야, 가볍게 들고 가시네요. 네, 득템이에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주부들 가계부에는 쌩쌩 바람만 불고 있는데요. 잘만 고르면 돈이 되는 꿀정보. 부담은 쏙 빼면서 만족감은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리퍼브 제품으로 똑똑한 소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똑주부 알뜰레이더, 오늘도 입고 완료! 화면 보면서 제가 이경림 씨한테 속삭인 게 있어요. 저것도 있어? 저게 있어? 저 가격이야? 네. 아, 그냥 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태 나는 뭘 산 거야? 그러니까요. 요령만 있으면 되는데 아까 그 사장님이신가 하신 말씀 중에 저렴은 나눔입니다. 나눔. 얘기하시는데 야, 이게 리퍼브 제품 야, 매력 그냥 만점이네요. 꽉 찼네요. 푹 빠져서도 보고 계시던데 사실 이 물건들이 말이에요. 전시를 한 물건이야. 또 약간의 흠이 있어.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했던 물건들을 모아놓은 것들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는데 아유 나 쓰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데 내 눈에는 저 흠집 정도는 아유 신경 안 써요. 난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라는 분들 이런 알뜰 주부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곳이래요. 네. 분위기가 갑자기 홈쇼핑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수진 리포터. 저도 막 달려가고 싶은데요. 네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는 이 말이 아까 손님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뭐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요즘 뭐 캠핑용품, 전자제품, 가전제품까지 정말 저도 사고 싶어요. 이렇다 보니까 인기 있는 제품들은 그래서 돈이 그러게요. 나는 거죠. 네네네. 다들 눈독 들이고 있던 내가 원하던 상품들이었고 이 가격에 이렇게들 놀라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뭐 추가 할인에 말만 잘하면 덤으로도 드리고 이렇게 시장의 이신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동 구매는 노노노. 네네. 내가 네. 필요했던 물건들, 꼭 필요했던 물건들이라면 여기서 좀 알뜰 구매해 보시는 것도 가계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네.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요. 이 알뜰족들한테는 참 괜찮은 팁인데 네. 오늘은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이 방송 나가고 네. 나서 아마 꽉꽉 찰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참 좋은 정말 좋은 알뜰 정보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아침엔 퀴즈입니다. 자, 퀴즈 풀면서 우리 아침 가족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 푸시면서 상식도 쌓고 네. 또 5문제 모두 푸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까지 드리니까요. 맞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진 사연 보내놓고 퀴즈 풀다 보면 선물 꼭 받을 거예요. 네. 네. 꼭 좀 참여 함께 해주시고요. 아, 글쎄요. 그냥 좋은 아이템을 오늘 가져와가지고 네. 뭐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퀴즈 내는 임무까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하죠. 네,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알뜰한 당시 이 똑주부 큐를 쭉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시죠. 3, 2, 1. 판매장에 전시됐거나 고장이나 흠집이 있는 제품을 고치고 손질해서 정품보다 싼 가격으로 되파는 제품을 뭐라고 할까요? 1번 리폼, 2번 리퍼브, 3번 리사이클.
리자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시작되는 네. 말. 리씨 삼형제가 쭉 나왔는데 오늘 방송의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한 40번 정도 대화했던 네. 그 단어죠. 그렇습니다. 뭐 리폼했을까요? 아니면 뭐 쇼쇼쇼 리사이클을 했을까? 아이고 뭘 퍼보지 뭐. 네? 하여튼 세 글자 같았는데 네. 계속 반복됐던 그거. 네네, 계속 반복됐던 그거. 글쎄요, 1, 2, 3번 모두 요즘에 참 귀에 많이 들려오는 단어들이긴 한데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리퍼브였습니다. 리퍼브 시드의 약자예요. 반품이나 전시 상품, 또 약간의 흠이 있거나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불량 제품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네, 우리말로는 손질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좋네요, 이름 손질 상품. 네. 리퍼보다 훨씬 입에 잘 네, 붙고요. 떡주부큐에서 좋은 정보 다 알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못 오게 했잖아요. 네. 제가 가려고. 저도요. 저도 가려고요. 저 청소기 사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장 나가지고. 벌써. 그러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빗질 했으면. 힘들어요. 네. 빗질. 네. 빗질하고 물건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리퍼브 만나봤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밥상 위에서 입맛을 돋우는 나물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참나무의 어린 순으로 봄나물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채취가 되고요. 독특한 향이 있어서 별미 식자재로 알려진 이 나물은 무엇일까요? 1번 가죽나물, 2번 옷순, 3번 두루. 저희가 바로 어제 이 나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금산이었죠. 네. 사실 저는 이 가죽 재킷은 입어봤어도 이 나물을 먹어보진 못했는데 좀 두릅 자켓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 맛을 설명해 주실 때 뭔가 톡 쏘는 그러게. 맛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좀 초딩 입맛인 저 같은 사람도 잘 먹을 수 있을까? 어제부터 네. 계속 초딩 입맛을. 잘 못 먹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 향이 참 기분 좋아. 네. 그래가지고 장아찌로 담아놔서 그냥 밥 위에 착 걸쳐도 맛이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가죽나물입니다. 참죽나무예요. 어린 잎을 가죽나물이라고 하죠. 특유의 향기가 있고요. 이 자연 건강식품으로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해독력도 좋아요. 최근 웰빙 산나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가죽나물은 나물이나 이 부각 그리고 뭐 전, 장아찌 뭐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요. 네. 그 향이 좀 강하다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네. 다른 식재료하고 섞어서 먹어도 좋지만 또 이 향을 또 느끼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이것만 드셔도 참 좋은데 이름은 가죽나물, 재킷이 아니고 네. 나물을 함께 만나봤고요. 요즘에 철이라 그러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가죽나물까지 이제 먹어봤어요. 다음 문제는 뭐 어떤 장르로 또 가는지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다음은 분리배출에 관한 OX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사용한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일단 재활용을 하기 위해선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깨끗이 씻어서 분리 배출하실 텐데요. 네. 이 컵라면 같은 경우는 먹고 난 후에 깨끗이 아무리 씻어도 그 오염된 색이 지워지지도 안 않고 닦여. 네, 아무리 씻어도 뭔가 깨끗해진 느낌이 없어서 네. 분리 배출을 할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남료도 안에 이렇게 다 닦아서 보나? 아마 베테랑 주부님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O냐, X냐? 갸우뚱해진다고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용기에 오염물이 묻고 색이 변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한 컵라면 용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식자재 배달하시면 아이스팩도 함께 같이 오잖아요. 혹시 이 아이스팩 어떻게 버리는지 아세요? 저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요. 잘하고 계시네요. 보통 좀 분리배출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네네. 계실 텐데 수질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질 오염이 왜냐면 아이스팩을 따서 네. 그 안에 내용물을 버린단 맞아요. 말이죠. 그리고 비닐도 따로 버린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그게 이제 섞이면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될 수 네. 있고요. 배달 음식 시키면서 요즘에 많이 아이스팩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저는 너무 좋은 사람들 생수 얼려서 같이 넣어오는 네, 그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품들은 네. 또 그 집 걸 사게 돼. 그러니까 이게 파는 분도 사는 분도 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자, 뭐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벌써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 2,
신장, 요관, 방광 등에 비정상적으로 체내 성분이 쌓이고 퍼져서 돌 모양의 단단한 물질이 생기는 질환. 이 질환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수신증, 2번 담석증, 3번 요로결석. 뭐 요거 알아보신 분들, 예, 고생하신 분들 정말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렇게 아픈 게 있어요. 요렇게 아픈 게 아픈데 이게 있을까? 진짜 엄청 아픈데 돌 많이 아파. 네. 돌이 들어가 있어. 요렇게 많이 아파. 요렇게 많이 아픈데 돌이 들어가 있는 거. 잘 조합해보니까 딱 나오네요. 네, 문제 속에 그대로 이게 정답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몇 번 고르셨어요?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요로의 결석이 생긴 경우로 소변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고 그 결과 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수신증, 신부전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뭐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한데 네. 평소 물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커피나 이제 뭐 대신 뭐 여러 가지들 뭐 녹차 같은 것들 카페인이 있는 네. 것들 함께 하시다 보면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물 얼만큼 드시라고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2리터. 드셔야 되는데 야, 저는 2리터. 4리터 정도 마십니다. 예, 그래서 제 우와. 별명이 걸어다니는 하마라고 할 수 있죠. 네. 물 많이 마시는 건 좋은데 커피 양을 조금 줄이시고 물로 네. 좀 드시면 좋을 좋은 것 같습니다. 방법이네요. 근데 진짜 걸리신 분들 엄청 아프대요. 네. 그냥 막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네. 그러니까 물 많이 드세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문학에 관한 문제 준비했는데요. 함께 풀어보죠. 3, 2, 1.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르 링크가 쓴 아동극으로 행복을 찾아 떠난 두 어린이의 여정을 담은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파랑새, 2번 어린 왕자, 3번 헨젤과 그레텔. 힌트는 조금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주부들한테 좀 편한 힌트. 네. 노래를 요즘에 안 했잖아요. 노래요. 삐리삐리삐리파 응 갔어도. 이문세라는 가수가 이 세 글자의 노래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답 중에 새가 한 마리 있네요. 네. 새. 네. 어쩌면 이렇게 힌트네요. 넉넉하게 힌트를 내어주시나. 아이고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도 바로 정답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파랑새였습니다. 여린 남매가 성탄절 전야에 요정의 부탁을 받고 파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집안의 새장에서 파랑새를 찾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죠.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또 행운이 가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파랑새처럼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네, 가까운 곳에 가까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수진 리포터는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우 그냥 어린애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한 거 그것만으로도 네 아니. 다들 어르신들께 말씀하시던데. 아니 눈 보고 솔직하게. 아니 진짜요. 네. 방송용. 아니 정말 안 그래요. 건강이 최고다 싶고 그럼요. 물론 돈이야 있으면 좋은 거지만 건강만큼 결국은 따라갈 게 나오잖아요. 어디 있겠냐. 돈이야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으면 힘든 거지만 어쨌든 행복은 멀지 않다는 거 참 중요하고요. 네. 오늘 이수진 리포터가 정말 좋은 알뜰 정보 그리고 퀴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알뜰한 당신 우리 집 살림 꿀팁은인데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양한 노하우, 꿀팁 정보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꿀팁이라는 얘기 꿀 좀 달라는 얘기예요. 예. 네. 혼자만 맛있게 드시지 말고 네, 우리 달콤한 가족 여러분들 꿀팁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6월입니다. 벌써. 이제 여름을 보통 6, 7, 8월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여름 시작이라는 얘기인데 작년 여름은 그렇게 좀 덥지 않아서 네. 저도 좀 잘 버텨냈는데 올 여름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참. 엄청 덥고 네. 비도 좀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덥다고 하니까 올여름 또 어떻게 버티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럴 때 몸 건강을 위해 보양식 많이 아우. 챙겨 드시잖아요. 야. 이번에는 보양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큰일 났네. 네. 이거 못 먹진다 이거.
힘이 불끈 솟습니다.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른한 봄, 지치셨나요? 피곤하신가요? 건강 과시는 너너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보양식으로 활력 충전해 보자고요. 봄꽃이 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부터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이 바로 보양식 먹기 딱 좋은 계절이라는 말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못 먹진다 이거. 먹으니까 힘이 나요. 맛있는 보양식 그 주인공은 바로 오리백숙입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 하면 오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어도 맛있는 오리고기 아주 실하네요. 사장님, 어떤 오리를 쓰길래 이렇게 좋죠? 이게 제가 쓰는 오리입니다. 크죠? 아주 여러분들 양껏 드시라고 제가 일부러 제일 싱싱하고 그날 잡은 도축된 오리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신선도도 신선도지만 손질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잡내 없애는 비결이 있나요? 피가 빠져야 오리에서 냄새가 안 나고 어떤 그 잡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한 거는 뭐 1, 20분 물에 담가놨다가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를 피를 더 빼고 그리고 난 후에 사용합니다. 선홍빛 자태부터 위풍당당한데요. 오리는 예로부터 허한 기운 달래주는 대표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왔죠. 이 동의보감에 그 예전 어르신들 말씀에 평생에 오리 30마리만 먹으면 드시면 평생 중풍 걱정을 안 하고 산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 몸에 오리가 좋다는 거는 뭐 대부분 그 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잘 불린 찹쌀 넣고 손질한 오리와 함께 백숙의 맛 잡아주는 비밀 재료와 대추, 마늘, 인삼까지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큰 불에서 그리고 작은 불에서 그리고 뜸 들이고 다시 누룽지까지 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게 1시간 후면 충분히 맛있고 아주 몸에 좋은 건강한 오리 누룽지 백숙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제대로 우러나온 육수하며 구수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누룽지하며 푸짐한 오리백숙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자동 반사로 오리백숙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푸짐한 양 앞에서 감탄하고 그 맛에 감동하고 집 나갔던 활력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소고기 먹어라. 그래서 건강하면은 오리고기를 치죠 현재. 몸부신날 너무 좋죠. 왜냐하면 굵은 인삼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름에 진짜 더운 날씨에 와서 뜨겁게 구수한 누룽지와 함께 먹기에는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들야들한 오리고기 양껏 먹은 뒤에는 누룽지로 마무리하는 게 바로 정석.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르 녹는 이 구수한 맛이 정말 최고잖아요. 또 백숙도 같이 먹고 오리 누룽지도 먹고 이랬으니까 뭐 많이 먹었습니다. 힘이 넘칠 것 같고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양식을 찾아 가보시죠. 여름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요즘 여길 가면 특별한 보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죠? 맛있는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이게 다 뭐예요? 새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새들입니다. 새소리였네요. 공작도 있고. 그런데 이 새들은 우리가 흔히 보던 새들과는 모양이며 빛깔부터 다른데요. 오늘 보양식 그럼 새와 관련된 보양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 새들은 제가 키우고 있는 새들이고 손님들 식사로 오셔서 구경하시라고 키우는 새들입니다. 보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보양식일지 더 기대되는데요. 1등급이 아니면 2억을 배상한다니 재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손님들부터 놀라는 눈치.
대체 뭐길래 이토록 놀라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들도 막 나오네요. 너무 신기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보양식은 바로 장어. 하지만 보통의 장어와는 비교를 거부하는데요. 장어 머리와 뼈 그리고 내장을 함께 구워 먹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네. 이 장어에 네. 뼈랑 내장이랑 머리가 다 나가던데 네네. 그렇게 다 먹는 거예요? 예,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장어는. 국내산 장어임을 당당히 보여주는 사장님. 1등급의 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머리와 뼈, 내장도 다 구워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머리와 장어의 배 부분을 보면 깨끗합니다. 그러면 신선도가 안 좋은 거는 피부병처럼 생선 머리나 배 부분에 빨간 반점이 생깁니다. 아가리로만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숨을 쉬고 고기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장기 쪽으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상하는 겁니다. 더 좋은 장어를 판매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점이 배로 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장님은 남다른 소신으로 몸에 좋은 장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간단한 요리를 해서 고가에 팔다 보니까 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거 좋은 거야.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 장어 내장 요리가 내장이 몸에 좋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내장이 나가게 된 겁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 성인병 예방은 물론 두뇌 발달에도 효과가 좋다는 장어. 남녀노소 누구든 챙겨 먹으면 정말 좋은 보양식이죠. 먹는 콜라겐이 많잖아요. 근데 갱년기에 먹는 콜라겐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천연 콜라겐이 전 장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어는 여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섬세함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다. 장어를 먹으면 바로 그 순간 이 힘이 불끈 솟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오셔서 맛있게 드시니까 전 너무 고맙죠. 인정을 해주니까. 예, 그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야야! 행복이 별건가요? 맛있는 음식 즐겁게 먹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기운이 팔딱팔딱, 에너지 충전, 1등급 장어가 최고야. 기운이 번쩍 나는 보양식이 떴습니다. 먹는 재미와 건강 찾는 일석이조 보양식의 매력. 잃어버린 활력 찾으러 가보자고요. 아침에 전이신 분들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막 배를 움켜잡고 너무 배고파요. 있습니다. 네. 이 보양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어하고 네. 이 조금 아까 만났던 이 오리백숙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리백숙의 그 누룽지 오리백숙이잖아요. 너무 맛있죠. 네. 백숙 다 먹고 나서 그 누룽지 그 걸쭉하게 먹으면 맛도 있지만 올여름 저거 먹고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보양식 하면 대표 음식이 장어 나오니까 그냥. 장어구이잖아요. 네네. 참 장어구이 딱 드시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위축되고 우울하신 가족이 있다면 좀 네. 토닥토닥 해주시면 바로 힘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재난지원금을 쓰셔도 되고. 네, 그럼요. 온통대전 예치화폐를 네, 이용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런 맛집들 보면 한 장소에서 오래오래 하는 분들 네. 이게 대를 이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또 며느리까지 네. 쭉 이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대를 이어온 이 기업이 된 맛집들을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죠. 네. 그게 또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오래도록 이어왔다는 것 자체가 뭐 비법과 노하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이 가죠. 네. 가업이자 지역의 대표 맛집이 된 곳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랜 세월 구석구석 세월의 깊이를 담은 맛. 이 뜨끈한 한 그릇을 위해 똘똘 뭉친 대물림 가족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길 따라 맛 따라 오랫동안 사랑받는 원주 만두골목입니다. 쫄깃쫄깃 뜨끈뜨끈
게다가 감칠맛 나는 시원한 국물 맛에 가슴까지 화끈하게 감싸주는 만둣국. 이게 좀 만두가 담백하고 국물이 또 아주 좋아요. 아주 시원한 게. 채소로 육수를 내서 채소로. 어머니, 제가 손님들한테 들었는데 채소로 육수를 내신다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시국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끓이다 보면 이거를 그냥 설 끓여가지고 맛이 안 나잖아요. 시국물을 만드는 거지. 계속 이어오는 거.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육수를 내신 게 언제부터 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서. 어머니 때부터요? 네. 진짜 그때부터 맛이 변함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확히 몇 년 드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서부터 한다면은 엄청 오래됐죠. 50년 넘었죠. 거의 한 60년? 30년 동안 만두 장사를 이어온 시어머니에게 만두 장사를 권유받은 권태중, 김선여 부부. 1990년 만두집을 개업해서 30년째 변치 않는 대물림의 손맛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2대, 3대에 걸쳐서 가문의 역사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만두가 어느 분이세요? 어머니 열심히 살고 있대? 어머니, 아까 열심히 서빙하시던 분은 누구신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입사한 지 3개월 차 새내기 신입사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가게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면서 뭐 카페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일해봤는데 솔직히 혼자서 이제 가게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버팀목이 있으면 좀 더 쉽게 뭐 생활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게 들어오게 됐어요. 집안의 든든한 기둥, 아버지인 권태중 씨는 만두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와, 진짜 아침부터 수많은 만두들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데 하루에 만두 몇 개를 이렇게 빚으세요? 요즘은 장사 좀 안 돼갖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500개 팔았고 평상시 한 3,000개에서 5,000개 빚어요. 오랜 경력답게 달인의 면모 제대로 가시하는 놀라운 양과 속도인데요. 총 합치면 한 5, 60년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가업을 잇게 되셨을까요? 그 전에 저가 뭐 전자제품, 시계 이런 거 수리하다가 다 망했어요. 아주 망해갖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이 원주에서 이게 만두집을 최초로 시작하셨거든. 그냥 어머님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잠깐 할라 했던 게 지금까지 왔어요. 30년 전 어머님께 물려받은 기술은 지금 온 가족을 하나로 묶는 찬란한 가업이 됐습니다. 애들도 이제 여기 와서 같이 하면서 집안이 이제 이거 하나로 해서 모든 게 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뭐 내 쓸 거 쓰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니까 행복하죠, 그게. 어머니 저 왔어요. 만두 가족은 철저한 분업화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분은 또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큰아들이요. 큰아들. 예. 아니 진짜 여기는 아드님 두 분 다 너무 듬직하시겠어요, 진짜. 앞치마를 똑바로 입으라고. 오자마자 혼나시네요. 평소 이렇게 혼이 많이 나세요? 예? 저는 많이 혼나죠. 주로 어떤 걸로 많이 혼나세요? 그냥 보면은 혼나요. 앞치마 똑바로 매라, 예. 해라, 똑바로 해라. 예. 관심이시죠, 뭐. 대들보 같은 큰 아드님께서 이렇게 가업을 물려받겠다고 예. 결심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일단 요식업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식당 쪽에서도 많이 일을 해보고 이제 경험이 쌓았는데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그냥 무작정 들어왔죠. 큰아들 권영도 씨는 10년 전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은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대를 이어 60년간 지켜온 손만두. 온 가족의 합심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뭘 챙기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게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요. 거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아버님이 새벽에 만두 빚으신 거, 김치랑 거 담그신 거 아침에 이제 가지고 가요, 제가.
부모님의 세월과 명성을 지키기 위한 어깨가 무겁지만 집안의 명맥을 이어가는 만큼 그 열정과 자부심은 뭐라 말할 수가 없겠죠.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두 아드님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든든한 기분 느끼실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죠. 내가 해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다시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게 또 그리고 또 이거를 자기네가 또 열심히 해주고 또 내가 이제 힘이 딸리면 또 아주 많이 도와주고 또 화도 마음대로 낼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아요. 대를 이어 60년간 지켜오고 있는 손만두. 온 가족의 합심에 오늘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무기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파이팅! 원주의 맛 터줏대감. 이곳 또한 오랜 고집스러움으로 속이 꽉 찬 전설의 맛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자, 지역의 명물 가족표 순대 한 접시 대령입니다. 도대체 몇 년 된 가게예요, 여기는? 저희는 원주에서는 6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5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뿌리는 충청북도 청주에 그 외할머니가 1920년대에 그 밥집으로 시작을 하셔갖고 그 다음에 큰이모가 받고 그 큰이모 밑에서 저희 어머니가 10몇 살 때부터 같이 그 장을 끓이고 뭐 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국 그리고 전통 순대 그런 걸 어깨 너머 배우셔갖고 나중에 20몇 살 때 이 원주로 시집을 오시면서 이 원주에 전착하게 됐습니다. 원주에서 50여 년간 한결같은 맛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랫동안 변치 않는 대물림의 손맛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이어온 이 집만의 특별함이 바로 이 국물 맛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순댓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진짜 속 풀리는데 순댓국이 최고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보통 순댓국이 하얀 국물이잖아요. 근데 이 국물이 좀 이상해요. 아니 이 순댓국은 뭔가요, 진짜? 예, 이거는 장순댓국이에요. 장순댓국? 예, 장인데 시중에서 파는 그런 장이 아니고 어머니 아까 65년 동안 순대 만들어 오듯이 장도 똑같이 65년 동안 담궈왔습니다. 직접 만들어 한결같은 맛을 내는 것. 대물림 맛집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가족들이 고수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자연 속 쉼터에서 키운 수제장들. 장순댓국이라는 메뉴가 사실 저는 이름마저 되게 생소한데 그럼 이 순댓국에 들어가는 이 장을 만드시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1년 내내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1년 내내? 네네네. 그거는 매주 써야 되고 콩 사야 되고 또 그걸로 띄우고 그렇게 해서 발효시키고 또 그걸 담궈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묵혀야지만 이런 장맛이 나와요. 아 잠깐만 지금 순댓국 하나 만드시려고 매주까지 직접 쓰시고 장을 직접 그렇게 다 매번 만드신다는 얘기세요 정말로? 예예예. 직접 밭에서 키운 채소와 장은 물론 옛 방식 그대로다 보니 세월이 흘러도 그 맛의 깊이는 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강산이 무려 5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이 집을 가득 메운 단골 손님 덕에 순대 가족은 늘 행복합니다. 큰아드님이 가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받고 계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얘가 선생이로 풀릴랜데 그냥 우리가 우리 배운 그 순대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순대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지고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뿌듯하지요. 가문의 영광, 대를 이어 탄생한 순대 한 그릇에 담긴 맛과 정성을 서민들과 추억을 함께하며 가슴까지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물려주며 뜨거운 가족애로 대를 이어가고 있는 대물림 가족들. 전통 음식의 명맥을 이어가며 세월에 양보하지 않는 최고의 한 그릇을 위한 이들 가족의 신화는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버지, 네. 어머니가 함께했던 가게를 이제 대를 이어서
자식들이 함께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같이 하니까 네. 든든하기도 하고 오. 또 기대를 서로 네. 기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음식 자체가 뭐 고가의 그런 음식들이 네. 아니라 이제 만두, 만둣국, 순대, 순댓국. 아, 근데 보기만 해도 오늘 일단 이 네. 아침이 좋다는 이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시련을 좀 주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가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맛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은 잘 봤다는 걸 인정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간장은 들어봤어도 그 시국물은 또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 시국물로 끓인 그 만둣국의 맛은 어떤 맛일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네. 또 그 순댓국을 만들기 위해서 장까지 담그신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런 노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인정. 네, 인정. 네. 날씨에 따라서 먹고 싶은 메뉴도 바뀌는데 오늘 또 날씨 궁금하죠?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곳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해무가 몰려오면서 충남 서해안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4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서해대교와 서해안 주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국지적으로 강하게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는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막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5도, 대전 25도, 세종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전이 28도까지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사연들 잘 담아서 저희들이 아침 방송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네. 알뜰한 당신, 우리 집 살림 꿀팁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587번님 명절 때만 10% 할인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시청자 참여하는 코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뜻밖의 선물이 당첨되기도 해서 알뜰함과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선물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야, 근데 명절 때만 발급되는 게 저기 할인 혜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 오늘의 상품권을 쓰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상품 당첨이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게 뭐 괜히 저희들이 하자 그러는 게 아니거든. 네, 참여하시면 참 맞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0587번님 축하드려요. 3543번님, 우유 마시고 재활용해서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바꿔줬어요. 우유팩. 야, 우유로 건강도 챙기고 재활용도 돼서 환경도 지키고 살림에 보탬도 되고 너무 좋네요. 야, 이게 꿀팁이죠. 야, 우유팩. 그렇죠. 와. 우유 집에서 드시잖아. 네, 특히 네. 아이들 많으면 잘 닦아서 오. 말려서 보관하셨다가 네. 가져가면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저도 이거 우유값 몰랐네요. 많이 모아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예, 버리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네, 우유팩. 9928번님, 해마다 빠지지 않고 담가 먹는 오이지. 오이지. 야, 이게 물에다가 띄워 먹으면 시원하고 무쳐서 먹으면 별미. 제철인 머위 때 들깨 볶음도 맛있고요. 저의 알뜰 살림 비법은 제철 음식을 제 손으로 꼭 해서 먹어요. 네. 건강도 지키고 알뜰함도 챙기고. 야. 아, 저게 이제 아끼는 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요리 재주가 없고 잘 못 하시면 사서 드셔야 되는데 저렇게 정갈하게. 그러니까. 어머나. 근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반찬 가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야. 3042번님, 아이들의 편식을 없애고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화분에 키우며 편식을 없애고 버리는 음식을 적게 합니다.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방울토마토와 상추입니다. 오, 네. 뭐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저렇게 1층 화단을 조금 사용하실 수가 네. 있으면 아이들하고 저렇게 저 상추로 쌈 싸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아이들 아주.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네. 키운 상추인데 비록 상추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네. 편식도 없애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좀 재배를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편식.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6693 뭐야? 야.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저희 아들입니다. 도화지 대신 택배 상자 제발.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야.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적고 자유롭게 적어요. 네. 아, 저 택배 상자 어차피 나중에 이제 종이 상자를 이제 좀 포개서 네, 처분해야 재활용을 되니까.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공간들을 야. 활용을 할 수가 있네. 귀여운 캐릭터도 그렸네요. 야, 그러니까 네.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도깨비를 아니에요. 그렸나 본데요? 아니, 저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아주 잘 그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3336번님, 우리 가정 먹거리 위에 산이며 들로 나무를 뜯어 반찬을 만들어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절약도 도움이 된답니다. 아, 저분은 직접 야생을 하시는 야, 거예요. 직접. 네. 아,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예, 그 채취가 가능한 곳이 그러니까요. 있고 네. 예,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좀 잘 지켜주시고 야. 앞서서도 나물 가지고 직접 요리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네. 저분은 채취를 해서 그걸로 야. 반찬을 참 알뜰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근데 네. 이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좀 저렇게 많이 하실 텐데 젊은 분들도 시어머니나 어머니 한번 따라가서 네. 배우면 좋지 않을까. 그럼요. 뭐 등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죠? 네. 3336번님. 7471번님, 머위를 삶을 때 굵은 소금을 조금 넣으면 잘 까지고 또 하나 비 맞은 상추는 씻어서 물기를 빼서 냉장고에 넣어야 무르지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머위를 잘 먹을 수 있는 법과 지금 상추 같은 경우는 보관법이잖아요. 보관법까지. 이게 채소는 보관 잘못하면 네. 값이 싸든 비싸든 물러요. 그러면 이게 못 먹잖아. 그러니까 물기를 빼고 냉장을 하셔야 된다. 상추는. 네. 저도 어제 상추 쌈을 먹었는데. 아. 네. 아유. 6120번님, 훌쩍 자라서 작아진 아이의 옷과 책은 방문수 가는 곳에 팔고 있어요. 집 정리도 되고 쏠쏠한 금액으로 온 가족이 치킨 파티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야, 치킨 이게 파티까지. 책도 저렇게 네. 판매를 하지만 조금 아까 이제 옷 봉지 보셨잖아요. 네. 옷을 그러니까 입을 만한 옷을 또 팔 수가 있는 곳이 있고 네. 좀 입기 어려운 옷들은 또 이제 무게를 달아서 팔기도 하는데 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돈이 조금 돼요. 무게가 좀. 좋은 방법인데요. 예, 네. 그냥 뭐 하시지 말고 옷도 마구 버리시지 말고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다양한 꿀팁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는 해양성 기후에다 풍부한 해산물로 살기 좋은 고장 태안을 찾아갑니다. 시원한 해안선을 따라 걷는 태안 해변길과 제철이라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갑오징어 물회, 그리고 몽산포 캠핑장에서 만난 힐링의 시간을 만나봅니다. 뭐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지나면 6월 벌써. 온다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그렇게 기온이 안 높았고요. 오늘 조금 올라가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가 네. 좀 더워질 거거든요. 이 더워지다 보면 사실상 식중독. 근데 에이, 식중독은 여름에? 네. 근데 6월부터 여름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히려 식중독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요맘때가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4월에서 6월 사이에 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뭐 무심코 상온에 보관해뒀다가 상했던 경험 주부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냄새 맡잖아요. 근데 냄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예, 그 재료는 너무 오래 두면 어떻게 요리를 해도 맛이 없으니까 네. 드실 만큼만 사다가 빨리빨리 소비하시는 게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특히나 이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네.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다 보니까 이제 복통 호소하는 학생들이 또 많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계약들을 하고 있어서 식중독도 식중독인데 이 복통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좋은 건 좋은 식재료로 예, 빨리빨리 좀 드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앞에도 많이 많이 오늘 사랑해 주세요. 홍보대사 그랬지. 자, 오늘 비 소식이 좀 밤늦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8시 30분에 저희들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